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한강 작가의 정말 묵직하고 강렬한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단순히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그 거대한 무게가 평범한 한 개인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관통해 지나가는지 그 아주 내밀하고 깊은 곳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하고 앳된 중학생 동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교실에 서 있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년의 빛나는 순수함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과 너무나도 날카롭게 대비됩니다. 작가는 복잡한 역사 교과서를 들이미는 대신에 바로 이 한 명의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1980년 5월 그 한가운데로 훅 끌어당깁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0년 5월의 그 뼈아픈 대립구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쪽에는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선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이에 맞서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강행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낸 국가 권력, 즉 계엄군이 있었죠. 이 명확하고도 비극적인 갈등이 바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배경이 됩니다. 거리를 빽빽하게 채운 엄청난 인파. 그 당시에 맹렬했던 상황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게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군중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키겠다고 뭉친 시민들의 강렬한 연대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희생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감정적인 중심지인 전남도청 근처 상무관으로 가볼게요. 어린 동호가 왜 그 끔찍한 곳으로 향했을까요? 바로 실종된 친구 정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촛불에만 의지한 채 수많은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체육관. 평범한 중학생이 감당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게 참혹한 공간이지만 시민들이 유가족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희생자들을 보살피던 이곳이 바로 이야기의 가장 묵직한 핵심축이 됩니다. 그냥 친구를 찾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동호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린 나이에 잔혹한 폭력의 흔적과 수많은 죽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동호의 시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폭력이 만들어낸 진짜 참혹한 대가를 회피하지 말고 날 것 그대로 똑바로 보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소설은 동호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치 물결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폭력은 그날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생존자들의 남은 일상 속에 아주 깊고 지독하게 뿌리내리게 된 거죠. 살아남았다는 게 과연 이들에겐 다행이고 축복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죽어갔는데 왜 나만 살아남았지? 하는 그 끔찍한 죄책감이 평생을 짓누르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마치 자신의 목숨이 죽은 자들에게 진 빚인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과거의 짐을 안고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생존자들에게 시간은 결코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에 흘렀어도 이분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어요. 역사책에서는 1980년 5월을 과거의 사건으로 덮어둘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인 겁니다. 여기서 작가가 정말 소름 돋게 대담한 문학적 시도를 하나 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시선이라는 장치인데요. 소설이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숨을 거둔 희생자의 시점에서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우린 이 장치를 통해서 단순히 그들을 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희생자들의 영혼이 느끼는 그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버려진 육체에 대한 끔찍한 고통을 1인칭으로 직접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해 죽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준 겁니다. 서늘하고 슬픈 초현실적 공간에서 안개처럼 서성이는 영혼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통계 숫자나 차가운 역사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직접 고발하고 증언하는 아주 생생하고 적극적인 증언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도 말할 수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게 바로 작가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날카롭게 외치는 고통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작가는 희생자들이 겪었던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억울함을 독자인 우리 가슴에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이 작품은 우리가 절대 피하면 안 돼.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 국가 폭력이 남긴 상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 이 묵직한 철학적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달력의 날짜는 넘어가고 일상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어도 속으로는 매일 비명을 지르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생존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국가폭력은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가? 이건 눈에 보이는 멍이나 흉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폭력은 인간의 영혼 자체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쾅 찍어버려요. 물리적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남은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이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까? 기억한다는 건 가끔 슬퍼하고 마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은 정말 무의미해지거든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번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뻔한 역사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폭력 앞에 놓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 존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단히 깊은 탐구입니다. 저 멀리 밝은 지평선을 향해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 참 뭉클하죠? 이 모습은 과거에 쓰러져간 소년의 슬픈 비극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살아남은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할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년은 그냥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저 지평선을 넘어서 지금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소설 속 소년은 역사의 페이지를 찢고 나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섰습니다. 이야기는 모두 전해졌고 이제 남은 건 여러분 각자의 대답뿐입니다. 참혹한 폭력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들을 위해 기억해야 할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묵직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